자, 오늘 아침에 신문들에요. 문재인 정부가 월요일날 기다렸다는 듯이 한편으로는 사정수사, 적폐청산, 한편으로는 남북 군사회담, 적시자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서 미국 정부가 백악관 대변인이, 한국 같으면 박수현 대변인 같은 위치에 있는 시언 스파이스입니까? 뭐라 했습니까? 한국 정부에 물어봐라 하고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했습니다. 일도 압박이 우선이지 무슨 소리 하냐. 어제 제가 뉴스 브리핑 시간에 미국의 조야의 목소리, 네가 그래 하고 싶으면 네 혼자 해라. 우리는 동맹끼리 일본하고 미국하고 동맹해서 가겠다 라는 시각이 지금 한국을 바라보는 미국과 일본의 정확한 시각입니다. 미국이 제안 하루도 안 돼서 시기상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일각에서는 북핵 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금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회담 내용 등 구체적인 부분에까지 미국과 교감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우리만 치고 나가는 상황이 반복되면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를 논의할 때 우리만 배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 사이에 사전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한 정부 당국자는 대북 경제 제재 방식을 놓고 고민하는 중에 대화 제안 사실을 들어서 당혹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죽하겠습니까? 중국만 나서서, 중국 룩항 외교부 대변인은 한반도 핵 문제 진전에서 얻어왔던 긍정적인 성과는 하나같이 대화를 통해 얻은 것이라며 대화에 힘을 주어야지 해방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미국과 일본을 비판했습니다. 자, 북한 문제 해결에 운전대를 잡기 위해 던진 문재인 정부의 대화 카드가 초장부터 힘을 받지 못하고 북한도 지금 상황을 지켜보는 상황인데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냐라는 겁니다. 지금 유럽 의회에서도 EU에서도 북한 관련해서 제재를 가해야 된다 소리가 나왔고, 영국 의회에서도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격화시켜야 된다라는 소리가 나올 때 한국은 어찌하여 홀로 북한과 대화를 제안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한미 간에 북한을 놓고 엇박자가 있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93년에 YS와 클린턴 대통령 간에 북핵 1차 위기 때 YS는 핵 가진 북한과 대화가 불가능하다 했고, 결국 미국은 한국을 배제하고 북미 간의 제네바 협상을 맺을 때 코리아 패스하고 자기들끼리 했습니다. 2000년에 DJ와 클린턴 간에도 DJ가 독일 베를린에서 베를린 선언을 발표를 하니까 아마 6.15 정상회담을 하려고 3월 달에 이 베를린에 가서 밑자락을 깔았겠지요. 당일날 미국 국무부가 한국 대사관에 베를린 선언의 목표가 뭐냐 항의 표시를 했습니다. 사전 협의가 없었다라는 불만을 전달했고요. 역대 최악의 한미 정상회담으로 꼽히는 2001년 김대중 부시 간의 회담에서 햇볕 정책을 2001년 3월에 부시 만났을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하니까 부시가 DJ를 향해서 디스맨, 이 양반아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뉴욕타임스는 이를 DJ에 대한 분명한 퇴짜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때와 똑같이 역대 최악의 정상회담으로 꼽히는 2005년 노무현 부시 간의 회담에서도 이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의제를 뭘로 놓고 할 거냐라고 이렇게 충돌을 했는데, 그때 이 의제에 한국 쪽이 올리고자 한 것이 마카오의 방콕 델타 아시아 은행에 들어있는 북한의 돈을 동결한 문제를 해제해 주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장을 하니까 부시가 일축을 했고, 이후에 버시바우 주한미 대사가
내가 생애 겪은 최악의 경우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미 관계가 점점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요. 미국 백악관뿐만 아니라 국무부 국방부도 사드 때처럼 정색을 하고 한국에 물어봐라 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 때문에 무슨 20조의 무슨 이 대미 구매 투자 카드를 들고 또 미국이 좋아할 각종 내용을 들고 트럼프 만나서 협상을 해서 사드 때문에 틀어진 걸 달래고 지금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비공개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더 있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제가 대차 대조표 이야기했지만은 한국이 운전석 티켓 하나 산다고 그것도 존재나 조건이 잔뜩 달려있는 그냥 조건부 우리가 비행기 티켓으로 보면 매달 며칠 몇 시에 타야 된다라는 그런 정도로 조건이 달려있는 티켓 하나 구하는데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오자마자 ICBM 쌓아서 티켓은 무효가 됐는데 그러면 티켓을 살려보겠다고 G20 가서 계속 대화 제안하고 더 나아가서 미국하고 일본이 좀 비위가 상해가지고 한미일 공동성명에 강제로 끌리다시피 가서 공동성명 발표하고 와서 또 기습적으로 대화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사드 이전에 미국이 불신하던 방향으로 돌아갔어요. 자, 그 직전에 미국이 뭐 했습니까? 지난주에 FTA 재협상 통보했고 그 다음에 환율 조작 곧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비싼 대가를 치르고 이 짓을 반복하고 있는가? 사드 때 한번 사드 환경영향평가니 사드에 대한 뭡니까? 이 보고 누락 무슨 조사니 해대면서 사드 오랫동안 배치 못한다 하다가 미국에서 난리가 나니까 또 썩 숨겼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올 연말까지 한다고 100% 이야기했을 거예요.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상대를 한번 겪으면 조심을 해야죠. 문정인이가 정상회담 하기 전에 미국에 한 바퀴 돌면서 얼마나 입으로 사고를 쳤습니까? 저렇게 자극해놓고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측은 미국 보고 남북 군사회담 제의를 설명했고 미국도 충분히 이해했다는데 당사자는 백악관부터 국무부까지 뭔 소리 하고 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북한에다가 한번 제안을 갖다가 끊어진 대화를 접촉을 한번 시도해 보겠다 요 정도로 이야기를 해놓고는 우리는 대화를 제안했는데 미국이 그거 하기 직전에 슬쩍 흘리는 것이 우리한테 설명한 거냐 이런 이야기겠죠. 지금 북핵 미사일 개발이 강행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전혀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세계가 북한을 제재하려고 이제 EU까지 총 나섰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사실상 세컨드리 보이콧을 갖다가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한국이 바람을 쫙 빼는 풍선에 구멍을 뚫는 행동을 하니까 미국은 한국이 대화를 서두르는 느낌이다. 한미일 삼각 공조가 흔들릴 수 있다. 서두르는 느낌 맞지요? 연말까지 사드 유예를 미국한테 양해를 구했을 건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똥줄 타게 됐지요. 남북 대화에 대한 미국의 일관된 입장은 비핵화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미국에 겨냥한 ICBM을 발사한 이후 미국은 대화보다 제재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북 제재 법안에 북한과 거래를 하는 중국 기업 10개를 명시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 오바마가 주저하던 세컨드리 보이콧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는 단계에 한국이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요. 제가 지난번에 문 대통령 갔다 왔을 때 한미 정상회담 분석을 하면서 남북 대화를 재개하려고 하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한다라는 것을 이 표현이라는 것은 매우 상식적이고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는 것이지 앞에 옳은 조건 아래서 한국이 남북관계를 주도한다라는 그 말하고 그 다음에 남북관계를 이렇게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한다고 이 두 가지가 앞에 단서가 많이 붙어 있어서 사실상으로는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운전석 티켓이라고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청와대는 미국이 남북 대화를 재개를 지지한다라고 일방적으로 해석을 했고 이 바탕에서
남북관계에 우리가 운전석에 앉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7일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제안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어디에도 미국 사람식으로 보자면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한다는 건 네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는 수준에 불과한 말입니다. 즉 원론적 차원에서 대화를 북한이 조건이 되었을 때 한다라는 데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공동성명이라는 것은 외교적 수사의 총합이지 거기에 어떤 행동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주력하고 일정한 조건이 되었을 때는 한국이 주도해서 대화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이런 라이트 컨디션이라는 올바른 여건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미 간에는 어떤 것이 올바른 여건인지, 북한이 도발을 중단했을 때인지, 북한이 그냥 동결했을 때인지, 북한이 비핵화로 가겠다고 선언을 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인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 조건에 대해서 한미 간에 전혀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북한이 ICBM인 화성 14호를 쌓았다는 것은 이 조건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교 전문가들은 대화에 너무 조바심을 내고 대북 제재의 전열을 흩뜨리고 어렵게 회복한 미국의 신뢰마저 깎아 먹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와중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 사람이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어. 북비핵화가 진전되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 검토할 수도 있다. 이 말을 지금 할 때입니까? 앞에 북비핵화가 진전되면이라는 단서를 단다 하더라도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는 말은 미국하고 합의해서 해야 될 이야기고, 상대를 다 힘을 합쳐서 악당 한 명을 주워 팰 때, 그 악당을 주워 팰 때 한 명씩 패자라든가 너무 많이는 패지 말자라고 인권을 이야기를 하면 김이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분요 좀 어이가 없는데, 청문회 없이 취임했다면 큰일 날 뻔, 맷집 세졌고 가족도 단합됐다. 저 가족은 단합됐고 비리가 있어도 버티는 힘은 세졌을지 모르지만은 이하 여고로 학교 사택으로 위장 전입을 했던 부분, 이거 언론이 보도도 안 합니다. 추후에 따라서 계속 추가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뻔뻔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한 언론은 독사를 품으면 물려 죽을 뿐이다. 햇볕 정책으로 이렇게 이 따뜻하게 햇볕을 통해서 옷을 벗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계속 바람만 불게 하면 점점 더 웅크리지 나오겠느냐 이러는데, 아무리 햇볕이라도 독사를 품으면 물려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의 박두식 칼럼에는 중국 벽을 못 넘으면 북핵 해결도 통일도 없다 라는 부분에서 중국이 국제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류 사오를 죽여서 내보내고 인권 탄압 여론 조작을 마음대로 할 만큼 위압적인 존재인데, 이런 중국이 지금 북한의 뒷배경인데 국내에서는 적폐 타령을 하면서 우리는 중국이 미국보다 좀 더 우호적인 나라일 것처럼 생각을 하고, 지금 중국이 좋아하는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제안해서 중국이 잘한다 하고 있습니다. 똥오줌을 못 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남북 문제의 해결이나 북핵의 해결이나 또 통일은요, 중국이 한마디로 모순에 부딪혀서 내부 모순에 해체되는 시점이 돼야 가능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악의 덩어리라면요, 악의 덩어리의 뒷배경은 중국입니다. 어떻게 문재인 정권은 이 간단한 진리를 모르고 이런 식으로 서두르면서 아마추어식 행보를 거듭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아침에 신문들에요. 문재인 정부가 월요일날 기다렸다는 듯이 한편으로는 사정수사, 적폐청산, 한편으로는 남북 군사회담, 적시자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서 미국 정부가 백악관 대변인이, 한국 같으면 박수현 대변인 같은 위치에 있는 시언 스파이스입니까? 뭐라 했습니까? 한국 정부에 물어봐라 하고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했습니다. 일도 압박이 우선이지 무슨 소리 하냐. 어제 제가 뉴스 브리핑 시간에 미국의 조야의 목소리, 대화 제안 사실을 들어서 당혹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죽하겠습니까? 중국만 나서서 중국 룩항 외교부 대변인은 한반도 핵 문제 진전에서 얻어왔던 긍정적인 성과는 하나같이 대화를 통해 얻은 것이라며 대화에 힘을 주어야지 해방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미국과 일본을 비판했습니다. 자, 북한 문제 해결에 운전대를 잡기 위해 던진 문재인 정부의 대화 카드가 초장부터 힘을 받지 못하고 북한도 지금 상황을 지켜보는 상황인데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냐라는 겁니다. 지금 유럽 의회에서도 EU에서도 북한 관련해서 제재를 가해야 된다 소리가 나왔고 영국 의회에서도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격화시켜야 된다라는 소리가 나올 때 한국은 어찌하여 홀로 북한과 대화를 제안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한미 간에 북한을 놓고 엇박자가 있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93년에 YS와 클린턴 대통령 간에 북핵 1차 위기 때 이 YS는 핵 가진 북한과 대화가 불가능하다 했고 결국 미국은 한국을 배제하고 북미 간의 제네바 협상을 맺을 때 코리아 패스하고 자기들끼리 했습니다. 2000년에 DJ와 클린턴 간에도 DJ가 독일 베를린에서 베를린 선언을 발표를 하니까 아마 6.15 정상회담을 하려고 3월 달에 이 베를린에 가서 밑자락을 깔았겠지요. 당일날 미국 국무부가 한국 대사관에 베를린 선언의 목표가 뭐냐 항의 표시를 했습니다. 사전 협의가 없었다라는 불만을 전달했고요. 역대 최악의 한미 정상회담으로 꼽히는 2001년 김대중 부시 간의 회담에서 햇볕 정책을 2001년 3월에 부시 만났을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하니까 부시가 DJ를 향해서 디스맨 이 양반아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뉴욕타임스는 이를 DJ에 대한 분명한 퇴짜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때와 똑같이 역대 최악의 정상회담으로 꼽히는 2005년 노무현 부시 간의 회담에서도 이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의제를 뭘로 놓고 할 거냐라고 이렇게 충돌을 했는데 그때 이 의제에 한국 쪽이 올리고자 한 것이 마카오의 방콕 델타 아시아 은행에 들어있는 북한의 돈을 동결한 문제를 해제해 주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장을 하니까 부시가 일축을 했고 이후에 버시바우 주한미 대사가 내가 생애 겪은 최악의 경우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미관계가 네가 그래 하고 싶으면 네 혼자 해라. 우리는 동맹끼리 일본하고 미국하고 동맹해서 가겠다. 라는 시각이 지금 한국을 바라보는 미국과 일본의 정확한 시각입니다. 미국이 제안 하루도 안 돼서 시기상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일각에서는 북핵 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금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회담 내용 등 구체적인 부분에까지 미국과 교감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우리만 치고 나가는 상황이 반복되면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를 논의할 때 우리만 배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 사이에 사전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한 정부 당국자는 대북 경제 제재 방식을 놓고 고민하는 중